안녕하세요. 네, 2021년부터 세마고 통합과학을 맡게 될 이영민이라고 합니다. 일단 약식으로 간단하게 수업에 대한 개요랑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이어서 특별하게 다른 PPT나 자료들은 없고요. 수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그리고 커리큘럼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마고의 통합과학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재작년, 그러니까 2021년 기준으로 재작년이죠. 2019년도까지의 기출문제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개념들을 응용해서 2학년 과학 수준으로 문제들의 수준이 꽤나 높게 출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그 코로나의 영향으로 문제 난이도가 많이 낮아져서 일반적인 학교들의 수준과 다르지 않게 많이 평준화된, 평이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일단 2021년도에는 지금 이 사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모르지만 난이도 자체는 2019년도까지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방학계에서부터 통합과학에 대한 수업들을 진행을 하게 될 것인데요.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은 크게 4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단원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킬러 파트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단원의 경우에는 화학과 관련된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되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 화학과 관련된 부분에서 주기율표와 관련된 암기와 응용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두 번째 단원이 가장 문제인 부분인데요.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가 흔히 물리 파트인 물리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고난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세마고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까지 문제들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난이도가, 화학과 물리에 대한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출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 2021년도 처음 방학 때부터 시작하는 이 강의에서는 바로 이 킬러 파트들에 집중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단원과 4단원부터서는 3단원에서는 다시 화학의 중요하고 어려운 파트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4단원에서는 지구과학과 관련된 어려운 개념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생명 파트들은 각 단원마다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1, 2단원의 생명과학 파트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 4단원의 생명과학 파트는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암기와 관련된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학 동안에 일단 세마고의 이 커리큘럼에 맞추어서 이 수업들 어느 정도 진행들을 할 건데요. 사실 이 방학 동안에 통합과학을 전부 다, 전 단원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11주에서 1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의 경우에는 개강 날짜 자체도 늦고 그 다음에 방학 기간 동안에 이 커리큘럼을 모두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커리큘럼을 8주에서 9주 정도 8주 차로 줄여서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 8주차 수업에서 이 전체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냐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요 1, 2, 3, 4단원의 흔히 말하는 킬러 파트들을 뽑아서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8주차의 수업 내용 중에는 주로 물리와 화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 지구과학 파트에서도 어려운 파트들은 몇 개 안 되겠지만 골라내어서 이거 수업들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아마 학원에서 올려드린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들을 보시면은 제가 이 킬러 파트들을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일단 옆에 나와 있는 이 통합과학의 단원 순서대로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킬러 파트들이 어떤 부분들에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서로 이어지는 파트들을 연결 붙여서 물리 파트는 물리 파트대로, 화학 파트는 화학 파트대로,
왜냐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는 내용이 뒤에 있는 내용과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주기율표와 관련된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뒤에 나오는 이 3단에 나오는 화학, 여기는 이제 화학 반응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런 내용들을 이어서 학생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들을 할 수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이것들의 순서를 좀 바꾸어 가지고 자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파트들을 연결되는 내용들로 이어서 8주차 수업을 구성하게 됩니다. 8주차 수업에서의 목표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말하는 흔히 어려운 킬러 파트들을 자, 이해하는 데 집중을 하고요. 제 수업을 할 때 특히 강조하고 중요시하는 부분들은 바로 어떤 용어와 개념에 대한 내용들을 자, 다른 말로 바꾸어서 쓸 수 있느냐, 즉 해석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자, 요 해석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욕심을 좀 갖게 된다면은 자, 이런 해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배운 개념들의 응용. 자, 응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응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섞어서 새로운 걸 만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니까 서로 연결되는 내용들을 이어붙여서 단순히 단원별로 나눠지는 내용이 아니라 이 두 개의 내용들을 합쳐서 어떤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자, 이런 것들에 조금 집중을 해서 문제 풀이에도 약간의 시간을 할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자, 앞에 통합과학을 아예 처음 배우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자, 여기 있는 이 킬러 파트들의 경우 개념에 대한 이해만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밑에 나와 있는 이 응용과 그다음에 문제 풀이에 대한 내용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이 성취도에 따라서 이것을 할지 안 할지를 따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학 동안에 진행하게 되면은요, 아마 학기 중에는 자, 학교별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마도 세마고 한 학교만 맡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세마고의 기출문제의 수준에 맞추어서 문제의 난이도와 자, 그 다음에 개념에 대한 수준,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업에 맞추어서 그런 수업들을 학교에 딱 맞춘, 그죠? 맞춘 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 현재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 좀 더 다른 기회가,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수업 계획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통합과학 이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